정보를 안전하게 공명처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년 6월 11일 쿠팡 전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가징금 4,235억 7,500만원과 개인정보 부당 수집건에 대한 가징금 2,011억 600만원을 합산하여 총액 6,246억 8,100만원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가징금으로는 가장 많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국제 ISO 27001 ISMS와 ISO 27701 PIMS 인정 기준에 따른 부족 항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또한 국내 ISMS-P 인정 기준에 따른 결함 요소가 찾아보는 인정심사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원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에 대하여 우리 여동균 심사원께서 설명하여 주시죠. 보안 파수꾼 여동균입니다. 네, 공격자는 쿠팡의 전직 직원으로서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등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 개발 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고 합니다. 네. 지난 25년 6월에서 11월간 네. 회원, 비회원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대량 유출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원인은 퇴사자 인증키 미회수로 인한 사고 발생이었고, 유출 규모는 말씀드렸듯이 약 3,755만 명, 유출 건수는 3,367만 건이었습니다. 네. 네, 쿠팡은 25년 11월 18일 비인가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11월 19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의 개발자가 네. 퇴사한 이후에 5개월가량 해킹을 해서 개인정보를 털어나갔다. 그 이야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하 심사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증수녀원 이준하입니다. 네, 자, 유출 경위는요. 해커는 과거 쿠팡에서 근무했던 당시에 대체 인증을 직접 개발했던 전직 직원으로서 네. 대체 인증 서명키를 획득한 이후에 사전 유출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요. 네.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및 주문 목록 페이지 등을 조회하였고요. 네.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하게 지금 가져갔네요. 그죠? 자, 우선 해커가 25년 1월 25일, 그러니까 퇴사 이후에 본인 계정을 포함해서 총 95개의 계정을 대해서 이전에 탈취한 인증 서명키와 회원번호를 이용해서 대체 인증키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또 이래서 이게 실제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 수행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좀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인증 기준, 국내 인증 기준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2.6.6 원격 접근 통제에 좀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사자가 네. 내부 서버의 접근을 원격에서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어디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2.5.1 사용자 계정 관리 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총 95개의 계정이 이전에, 그죠? 이전에 자기가 다닐 때 개발 시에 사용했던 서명키를 가지고 무작위로 지금 생성했다는 거잖아요. 권한 없이. 예. 그래서 2.5.1 사용자 계정 관리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권한이 생성이 돼서 뭔가 테스트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권한이 만들어졌고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테스트해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내부 담당자가 접근 권한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는 이제 2.5.6 해당이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장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통해서 관제 통해서 찾았어야 되는데, 그 관제 영역은 또 어딜까요? 이상행위 분석. 네. 2.11.3. 그렇죠.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선
해커가 그죠? 25년 1월 25일부터 95개의 계정을 생성해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테스트 수행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계정이 발급이 된 거기 때문에 2.5.1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 2.5.1 사용자 계정 관련해서 대해서 기준이 어찌 되는지 여동균 심사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2.5.1 사용자 계정 관리입니다. 네. 정보 시스템과 개인 정보 및 중요 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네.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네. 사용자 등록 해지 및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 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 목적에 따라서 권한을 최소화시켜라. 그 퇴사자니까 업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권한을 통해서 뭔가 생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찾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뭐 계속 테스트하면서 접근했을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 분석 모니터에서 잡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영역은 우리 이준하 심사관께서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기준이고요. 네. 내 외부에 의해 침해 시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네.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네. 분석하고 네.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라서 네. 사후 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쵸. 지금 부정행위 관련해서 그죠? 지금 원격에서 권한 없는 사람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부정행위잖아요. 그죠? 모니터링 통해서 관제 통해서 잡았어야 했는데 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이다. 그죠? 자, 그럼 우리 국제 표준 좀 살펴볼 건데요. ISO 2700의 ISMS 영역에서 통정목이 부족하면 어디서 나올까요? 네, 여기도 8.16의 모니터링 활동이 있습니다. 8.16. 네. 네, 그렇죠. 모니터 활동도 있고요. 또 보이는 게 있나요? 5.7 위협 분석 정보 부분도 관제할 때 위협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권한 없는 사람이 접근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5.18 제어 권한 쪽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용하지 않는 네. 계정은 제거도 된다고. 그렇죠. 해야 통제에 되는 대한 접근 제어에 대한 권한이죠. 그죠? 5.15도 되고요. 5.18도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 정도.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이제 위협 분석 정보를 먼저 수집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5.7 위협 분석 정보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심사원께서 소개해 주시죠. 심사원 박지원입니다. 네, 5.7에 있는 위험 분석 정보에 따르면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생성하기 위해 정보 보안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집하고 분석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PIMS 27701의 통정목이 어디 나오는지, 즉 부족함이 어디 나오는지를 찾아봐 주시죠. 27701의 경우에는 B3.9 접근 권한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권한 부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거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데 봐진 부분이 있나요? 통정목이? 보통 이게 침해 사고 관련해서 사고 대응도 해야 되고 사고와 관련한 어떤 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직원이 권한을 가진 직원이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전직 직원이지만은 일단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고 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어와서 계정도 95개 계정을 만들어서 유출 테스트까지 해봤다는 이야기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사고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B3.12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B3이 안전한 시스템 아키텍처 및 공학 원칙도 봐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3.9 접근 권한 부분인데, 접근 권한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은 우리 김대엽 심사님께서 인정 기준을 소개해 주시죠. 예, B3.9 접근 권한에 따르면 네. PII 및 PII 처리와 관련된 기타 연관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조직의 접근 통제에 관한 네. 주제별 정책 및 규칙에 따라 프로비저닝, 검토, 수정 및 제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이제 해커가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이 되기 전 단계에서 내부에 접근해서 계정을 발급해서 테스트해보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해커는 그 이후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회원번호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서 다수의 위조 인증 토큰을 생성하였고요. 또한 이제 배송관리 페이지 약 1억 4,800만 건을 조회해서 접근했고요. 또 유효한 회원 번호를 파악하고 또 배송지 정보까지 수집하고 유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와 있으면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국내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 이 부분 해당되는 인정 기준이 어디일까요? 우선은 해커가 내부의 계정이 이렇게 내부망에 들어와서 접근 계정을 95개 계정을 생성해서 실제 DB까지 들어가서 조회를 해서 유출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정보 DB 부분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쪽입니까? 데이터베이스 접근까지 가능했다. 2.6.4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있습니다. 아, 2.6.4 그렇네요, 그죠? 자,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해서 우리 여동민 심사님께서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죠. 네,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살펴보면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네.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 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라 네. 접근 통제 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DB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리자 페이지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조회했을 때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죠? 여기 1억 건이 넘게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쵸. 분명히 뭔가 다량으로 접근했을 때는 알람을 띄우거나 이렇게 해서 좀 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상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시에는 반드시 실제적으로 그 다운로드를 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4,800만 원이니까 당연히 담당자는 이 조회권에 대해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배송지 정보까지 유출하였다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통정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것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유출했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다운로드를 한 건지 네.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유출했는지는 여기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아마 다운로드 했으면은 당연히 그 뭔가 승인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과정이 다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해당 내용은 실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네. 한 거기 때문에 2.5.5의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문에 위배되었다고 5.5입니다. 2.5.5. 여기 보면 이제 개인 정보 및 중요 정보 관리 등 이제 특수 목적을 부여한 이제 계정 및 권한에 대해서 이제 또 별도로 식별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홀하지 네,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이게 관리 왜냐면 이제 DB에 접근한 계정이니까. 예. 네, 그 관리자 페이지니까 아마 좀 특수 계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접근해서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서 위조된 인정 토큰을 생성했다는 이야기는 인정키를 생성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인정키 부분은 우리
여동규 2.7점이 암호키 관리 쪽이고요. 예, 또 네.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필요시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암호키 부분은 또 법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법에 해당돼서 잘 관리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국제표준의 통제 항목이 어디에 또 해당될까요? 5.17의 인증정보는 해당사항이 5.17 인증정보. 네, 여기도 또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네. 또 어디가 보이시나요? 8.24 부분 또 보이지 않나요? 암호사용 분도 네, 저는 이제 법적 요상이라서 8.24 부분을 더 강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박지원 진사님께서 인정 기준을 소개해 주시죠. 네, 8.24 암호화 사용 부분입니다. 네. 암호화 키 관리를 포함한 암호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을 정의하고 구현 및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을 정의해야 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770 PIMS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그죠? 컨트롤러, 개인정보를 실제적으로 취급하는 취급자,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과 공통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이제 유출이 지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인 컨트롤 영역과 공동의 역할 부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여지는 통장목이 있으신가요? 동일하게 암호키 쪽은 B3.26의 암호 기술의 사용 여기가 암호키 관리 내용이 네, 있습니다. 네, 출중에도 암호화 부분이 있네요. 그죠? 네. 또 다른 부분이 또 보이시나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이 그 순차적으로 피를 증가시켜서 뭔가 회원분을 위조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토큰을 뭐 관련이 된 것 토큰 생성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좀 테스트 해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뭐 B3.28이나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개발했건 운영 중이건 아마 지금 취약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취약점을 점검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DB 쪽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정보 중심 설계, 그죠?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프라이버시 바이 디폴트 영역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B1.4.3 처리 제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암호는 우리 국내 인정과 27001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개인정보 프레임워크에 관련해서 좀 기본 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지적하는 게 또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대영 심사원께서 인정 기준을 소개해 주시죠. 이 B1.4.3 처리 네. 제한을 보시면은 네. 조직은 PII 처리를 식별된 목적에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프라이버시 기본 설정 부분에 중요한 영역으로 봐집니다. 그죠? 네, 해커는 이어서 2025년 6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3,400만 건의 개인정보와 그 다음에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배송지 수정정보 5만 건, 그 다음에 주문 목록 페이지 8만 5천 건 접근하고 또한 현관,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주문정보를 추가로 유출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인정기준이 어디에 위배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국내 ISMS-P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좀 찾아주시죠. 일단은 회원정보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 네. 여러 가지들은 복원이 나서 네, 그럴 수 있죠. 응용 프로그램의 접근으로 관리자 할까?
네, 우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니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부분이니까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 통제 영역에 응용 프로그램 접근 통제 부분이 좀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 부분은 우리 여동균 지사님께서 어느 항목인지를 찾아주시죠. 네. ISMS 기준에 보면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이 있습니다. 네. 네,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네. 응용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네.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최소화해라. 네. 네,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DB 접근 솔루션 부분, 접근 제어 솔루션 부분에서도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이준하 심사원께서 통장목을 찾아주시죠. 네. 이거는 2.10.1 보안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은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보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네. 보안 시스템별 정책 적용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DBMS를 관리하는 DB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 과도하게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했어야 된다. 네. 자,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 표준에 27001 ISMS 영역에 대해서 통장목이 나올 수 있는 걸 찾아주시죠. 네, 먼저 8.8의 기술적 취약점 관리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8.8 네, 기술적 취약점 관리. 네. 네, 그렇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웹 착지 진단 통해서 이렇게 조회가 안 되도록 또 차단할 수 있는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 취약점 관리 부분이 딱 27002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이 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우리 박지원 심사원께서 통장목을 설명해 주시죠. 네, 8.8 기술적 취약점 관리 부분입니다. 네. 네, 사용 중인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 정보를 확보하고 네. 그러한 취약성에 대해 조직의 노출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평가해야 되죠, 그죠? 네. 당연히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7701 PIMS 영역에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PIMS 영역 B1.4.10의 부분 PII 전송 통제 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또 저는 관리자 페이지 개발 시에 안전한 개발 수명 주기 부분 B3.27도 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배송지 페이지나 또 개별적인 어떤 민감 정보인 공동 현관 비밀번호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한다면 뭔가 이제 조회해서 유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팩트를 본다면 뭐 전송 통제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우리 김재엽 심사원께서 통장목을 소개해 주시죠. 예. B1.4.10의 전송 통제 항목을 보시면은 네. 조직은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PII에 대해 데이터가 의도한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보관하기 위해 설계된 적절한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PII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두한 목표로만 가야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조회를 해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약 16만 건에 유출된 걸 인지를 하였고요. 그 시점이 이게 26년 1월 30일이었고 그 인지를 했으면 법령에 72시간 3일 내에 개보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쿠팡은
일이 지난 2026년 2월 5일에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우리 여동희 심사님께서 통정보 찾아주시죠. 네,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네.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네. 내외부 침해 시도의 탐지, 대응, 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네. 관련 외부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절차 규정을 만들어서 침해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신고도 하고 통지도 하고 또 고지도 하고 하는 것들을 체계를 잡았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여기에 뭐 결함을 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또 어디에 또 결함이 나올까요? 그 정보 주체에 유출 사고를 인지 못하면 아, 그렇죠. 2차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쪽에 네, 3.5 정보 주체 권리 보호 부분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네, 이 부분을 이준하 심사님께서 찾아주시죠. 네, 3.5.3의 네.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고요. 네. 예,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내역 등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서도 주기적 통지인데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그죠? 꼭 72시간이 아니더라도 인지하는 순간 바로 통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3.5.3 결합니다. 네. 27001 ISMS 영역의 통정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5.16 정보보호 침해 사고 대응 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고요. 5.24 정보보호 사고 관리 계획 및 준비 영역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36 네.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규칙 및 표준 준수도 해당될 수 있고, 또 5.37 운영 절차와 문서화, 이게 이제 절차 그죠? 예, 네. 절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네. 박지원 진사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5.16 정보보호 침해 사고 대응 부분입니다. 네. 정보보호 사고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대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규정된 문서와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2770 하나 핀스 통장모 찾아볼까요? 핌스의 경우에는 네. B3.13의 13. 법률, 법령, 규제 및 계약적 요구사항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위반을 할 것이라고 네,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정보보호 사고 쪽은 다 B3.11하고 B3.12 이렇게 계속. 그렇죠. 사고도 여기 또 통장목이 있네요, 그죠? 네. 예, 사고와 관련한 대응 아니면 사고와 관련한 계획 부분들이 다 통장목이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위배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재혁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예, B3.13의 법률, 법령, 규제 및 계약적 요구사항을 보면은 네. 개인정보, 개인 식별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적, 법령, 규제 및 계약적 요구사항과 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접근 방식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 문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문서화해서 최신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는 쿠팡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난 2025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 동안 쿠팡의 자체 조사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025년 12월 25일에 공개하는 과정 속에서 쿠팡의 CPO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CPO의 어떤 자체적인 전문성을 통한 의사결정이 아닌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그런 자체 보고서를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핵심인 CPO의 제정안의 현행화 부분이 미흡하다, 법적 요구사항을 위배했다라고 개보인은 지적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인정 기준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인정에서 통장목이 있는가요? 네. 1.1.2의 최고 책임자의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명확하게 있네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유동균 심사원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1.1.2 최고 책임자의 지정.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이제 CPO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CIO서 CPO에 대한 조직 구성을 또 하라고 1.3에서도 명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선은 1.1.2에 CIO와 CPO를 지정해라. 누가? CEO가. CEO가. 예,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팩트는 그런 것 같고요. 또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개인정보법에 보장하는 이러한 CPO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서 네. 이 권한을 상식적으로 좀 무력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CIO스는 2018년부터 법적 의무 대상이 됐고요. CPO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법적 의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도 네. 필요한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이준하 신사위 통장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검토고요. 조직에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에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CIO와 CPO의 법적 의무사항과 따라서 역할과 권한이 부여졌다면 그 부분을 법적 검토 대상으로 보고 권한이 제대로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국제법을 봐야 되겠죠, 그죠? 국제 표준에 27001 영역에서 어디에 또 해당이 되나요? 네, 27001에서는 5.3의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박지원 신당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5.3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최고 경영진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역할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조직 내에 할당되고 의사소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네. 또한 최고 경영진은 조직 내부의 ISMS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할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EO가 그죠? CIO와 CPO의 역할과 책임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럼 핌스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2770 또 어디에 해당될까요? 2770 하나 같은 경우는 9.3의 이제 경영 검토 그리고 네. 9.3.1의 일반 사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 김대엽 신상께서 통장목을 소개해 주시죠. 예, 9.3.1 경영 검토를 보시면은 최고 경영진은 조직의 PIMS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CEO가 CIO서 CPO를 지정했으면 경영 검토 시에 반드시 CIO와 CPO의 역할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성 그리고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해서 경영 검토를 해야 한다기 때문에 당연히 CIO와 CPO의 의견을 반영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국내 인정과 국제 표준에도 명확하게 CIO와 CPO의 역할을 보장하고 있네요. 그죠? 네. 네, 이상으로 지난 2006년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인의 단일 개인정보 유출 최대 간지금 및 총액 6,246억 8,100만 원에 부과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하여 국내외 ISMS-P 인정 기준에 따른 결함 요소를 살펴보는 인정심사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심사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